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엘가 콘체르토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요 제클린의 눈물은 짧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훅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텀실레하게 가면 또 그거 들을 수 살롱 있어요. 콘서트 이런 데 살롱 너무 콘서트. 저희가 보고 싶은 건 몇 개 얘기 안 했어요. 자클린의 눈물이랑 그다음에 네. 김영우 선생님이랑 당연, 손정호 선생님이랑 맞아요. 트리오, 피아노 트리오. 요 정도밖에 얘기 안 네. 하는 것 같아요. 결정은 어차피 감독님께서 해주시니까 좀 기대만 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절대 넘어가지 않고 오늘 콕 집어서. 오늘의 네.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소주제라고 볼 수 네. 있죠. 네, 왜 그러네요. 자클린 듀프레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단순하게 이제 재능이 있었던 연주자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나 다니엘 바렌보임.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연주자가 대단한 연주자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우리가 듀프레에게 또 이렇게까지 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서로가 시너지를 결국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도 듀프레 하는 것 같거든요. 듀프레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귀가 이상해져요 지금. 멍해가지고. 사실 듀프레가 영국의 붉은 장미로 이렇게 불리는 영국이 내놓은 대단한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가잖아요. 붉은 장미로 비유가 되는 게 꽃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피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꼭 이렇게 다시 져서 없어지는 요 정말 그녀의 인생이 한 송이 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또 꽃이 지는 거 보면 그렇게 슬프잖아요. 저도 슬퍼요. 네, 바렌보임 하면은 피아니스트로도 알고 있고 이제 지휘자로도 알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먼저 피아니스트로 알았어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마르타 아레리치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다 보니까 둘이 한 살 차이예요. 아레리치가 한 살 누나거든요. 둘이 같이 항상 연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많은 친구 음악가들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듀프레와 바렌보임도 만나게 된 거거든요. 듀프레가 막 이제 세계 무대에 올라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우연히 바렌보임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바렌보임을 소개해 준 사람이 중국 그 피아니스트예요. 푸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거기 파티에서 둘이 처음 만나게 돼요.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이제 당연히 집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브람스 첼로 소나타였던 것 같아요. 둘이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불꽃이 튄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금방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듀프레가 언니가 있었거든요. 힐러리. 근데 이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집을 떠나면서 언니한테 많이 의지했던 제클린이 이제 허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밝은 성격이고 이제 그렇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제클린은 첼로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바렌보임은 지금도 그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천재 아니에요? 정말? 정치, 사회, 철학, 문학 모든 분야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5개 국어를 구사하고 제클린은 무슨 스포츠 같은 취미 활동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렌보임은 뭐 하키도 하고 못하는 스포츠가 또 없었대요. 제클린으로서는 바렌보임이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의 음악도 멋있었겠지만 이 기댈 때가 굉장히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허전한 참에. 그래서 둘이 뭐 불꽃이 튀기면서 같이 연주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렌보임으로서는 워낙에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지휘자로서 발돋움하려고 하는 시기에 제클린 듀프레라는 첼리스트를 만나서 자신의 레퍼토리를 확장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첼로 협주곡들을 이제 제클린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제클린도 덕분에 많은 콘체르토를 이제 연주를 하게 되긴 하는데 바렌보임 때문에 제클린이 혹사당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연주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음악적으로도 얼마나 서로 멋있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연주 활동을 하던 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렌보임이 국적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빨리 이스라엘에 가서 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고 간다 그러니까 제클린 나도 갈래. 이 둘이 꼭 붙어 다녔거든요. 항상 반을 가는데 실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이제 거기서 연주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습이 시작되면서 그 중동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라는 남았는데 이 테라비브에서 우리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거기서 그냥 전쟁통에. 네, 전쟁통에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뭐 정말 지긋지긋한 이 지독한 사랑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좀 두 사람의 이 만남이 주변에서는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제클린 듀프레는 키가 175.
cm였는데 그리고 뭐 굉장히 아름답고요. 근데 다니엘 바렌보임은 160, 까무잡잡한 정말 안 어울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언밸런스 느낌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이렇게 불꽃처럼 사랑한 데는 서로의 음악에 대한 찬사와 존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하고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발병이 된 거죠. 뒤프레가 잘 연주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해져요. 일단 눈 시력이 좀 흐리흐리해지니까 악보가 잘 안 보이죠. 악보가 안 보이니 실내악을 연주할 때도 조금씩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음을 자꾸 놓쳐요. 다른 음을 치게 되고 활도 떨어뜨려요. 연주하다가 뭐 협연하다가도 뭔가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두통이 좀 심한 것 같아. 이 정도로 조금 놔뒀는데 한 2년 뒤에 제대로 병명을 진단을 받죠. 다발성 경화증. 말씀드리기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신경과 근육이 그냥 굳는 거예요. 그러니 연주자가 더 이상 어떻게 연주를 해요. 근육이 굳었는데 나중에는 첼로 케이스를 이렇게 여는 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를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결국은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클린 디프레의 13년 연주 경력이 끝나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의 다발성 경화증도요, 약이 없대요. 지금도 없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냥 죽어가게 두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록 첼로 활은 내려놨지만 TV에 출연해서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하고 자신의 병을 알리고 또 의학 기술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알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뒤프레의 마스터 클래스 라는 걸 열어서 호학을 양성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좀 잔잔하게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세기의 배신남, 나쁜 남자, 세상에 뭐 그런 X가 다 있어. 뭐 이런 욕을 먹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처량하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렌보임이 그냥 내팽개쳐요. 결혼 생활 3, 4년 때부터 발병이 됐으니까요. 한 5, 6년 때쯤부터인데 부인이 병들고 연주를 못하게 되니까 더 이상 바렌보임에게는 사랑하는 여성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바렌보임은 첼로를 켜는 첼리스트 제클린 디프레만을 사랑한 거 아닐까. 바렌보임이 그 당시에 기돈 크레머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의 부인이었던 러시아의 피아니스트랑 같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근데 이제 제클린 디프레 모르게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도 바렌보임 선생님은 그녀와 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뭐 변명의 여지는 없나요? 바렌보임이? 왜냐면 해외 연주가 너무 이제 많이 변명의 여지 있습니다. 바렌보임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나는 우리 엄마 무덤에도 못 간 사람이다. 나는 그러니 여기도 못 갔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근데 그 변명이 정말 구차하고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같이 살고 같이 음악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의리가 있지. 장례식에도 안 온 거. 그리고 실제로 뒤프레의 묘지에도 한 번도 안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토리 이후에 바렌보임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 유난히 많아요. 워낙에 이제 김영욱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연주를 하고 계셨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막상 같이 살면서 연주를 하니까 같은 연주인데 조금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노브스 베토벤 협연사 중에 이제 첫 공연, 이제 전곡 중에 이제 첫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네. 같이 살면서의 이렇게 과정을 다 봤잖아요. 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과 뭐 이 사람의 심리와 그런 걸 알고 보니까 더 와닿았어요. 오히려 고민이 진짜 봤던 공연 중에 뭔가 되게 깊이 남은 그게 베토벤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내 남편이 하는 연주니까 더 찡하고 네, 뭔가 약간 더 사랑하시게 된 것 같네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그리고 제클린 디프레 하면은 또 유명한 곡이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곡이에요. 그 곡이 자크 오펜바흐라는 사람 있죠. 캉캉 작곡한 사람. 네, 그 오펜바흐가 작곡을 했는데 원래 제목은 제클린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100년 후에 베르너 토마스라는 첼리스트가 이거를 악보를 찾아서 연주를 하면서 이 곡을 제클린의 눈물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연주해서 녹음을 남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제클린의 눈물이 제클린 디프레가 연주한 곡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 이미 제클린 디프레가 세상을 떠난 후에 토마스 베르너가 이렇게 발굴해낸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이제 연주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세요? 디프레 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곡 연주할 때 되게 슬퍼요. 네. 그렇죠. 앵콜로 많이 하세요? 그냥 또 쉽게 잘 안 꺼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연주가 잘 안 너무 돼. 네. 비장한 네네. 슬픔이 있어서 그리고
그걸 다 표현하기에 되게 앵콜로 하기에 좀 부담이 있어요. 앵콜하기에는 너무 슬프네요. 네. 네. 근데 사람들 그거 되게 너무 좋아하던데. 너무 좋아하지. 근데 첼로 이것 솔로 때문에 또 진짜 제크는 좋아해요.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엘가 콘체르토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요 제클린의 눈물은 짧고 맞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훅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어텀 실내악에 가면 또 그거 들을 수 살롱 있을까요? 콘서트 이런 데 할 거 살롱 너무 콘서트. 많은데. 결정은 어차피 감독님께서 해주시니까 좀 기대만 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뒤프레가 가졌던 첼로가 두 대가 있거든요. 두 대가 다 지금 누군가에게 가 있어요. 하나는 요요마 씨가 하고 있고 오. 하나는 첼리스트 린하렐에게 갔는데 린하렐 씨가 코로나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맞아. 첼로 어떻게 쓰고 계세요? 어떤 첼로 아, 저요? 쓰고 계세요? 한 10년 가까이 쓰던 악기가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다른 바꿨어요? 네. 결혼과 함께 바꾸신 건가요? 한 개는 아니고요. 네. 제가 쓰고 썼던 악기가 그란치노였는데 네. 걔는 1692년이랬던 것 같아요. 와, 17세기 첼로. 대학 시절부터 콩쿠르까지 쭉 썼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활동할 때까지 썼는데 한 몇 달 전에 다른 악기를 만나서 네. 그 악기를 보내주고 그 악기는 어디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좋은 분께 좋은 분께. 아, 좋은 분께 네. 좋은 가격에. 왜냐면 누가 썼던 첼로냐가 굉장히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 몇 악기는 년도이고 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관리됐고 누가 썼다. 그럼 그 악기에 박유신 프리미엄. 그러니까요. 보증서에는 적혀 있어요. 그거, 그거 예, 네. 그게 소유자가 계속 이렇게 증거로 남잖아요. 그러면 새로 얻으신 첼로는 어떤 첼로예요? 프란체스코 루젤이라고요. 네. 1710몇 년? 거의 비슷한. 다 네. 바흐 시대에. 네, 네. 저는 그란치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음. 그 그란치노는 키가 크고 더 덩치가 아. 큰 유럽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더 잘 맞는 그 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악기임에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오래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체력적으로 무리가 오더라고요. 악기 자체가 이게 바디가 좀 크다 보니까 제 몸에 들어오지 않는 거를 되게 노력하면서 썼던 거라서 그 어떤 첼로는 몸통이 약간 슬림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것도 새로 프란체스카 그것도 좀 네. 슬림한가요? 그전 거보다는 훨씬 슬림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소리는 그래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 아. 중인데 좀 마음에 드세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네,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박효신 감독님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 들을 수 있었고 또 자클린 듀프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반 그냥 해설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첼리스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이렇게 인사드리죠.